요즘 기름값, 장바구니 물가 보시면서 한숨 나오시는 분들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마트 가서 계란 한 판 집어 들다가 이게 이 값이었나? 하고 그냥 내려놓은 적 있으시죠? 주유소 가서 가득 채웠더니 또 몇만 원이 훌쩍 넘고. 그런데 말입니다.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기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 단순한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우리 기름값, 우리 수출, 우리 노후 자금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뭘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요즘 생활비 부담된다고 느끼시면 맞아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아직은요 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지금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해졌나? 자, 먼저 지금 여러분 일상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올해 들어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드신 분 많으실 겁니다. 월급이나 연금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자꾸 늘어난다는 느낌. 외식 한 번 하려면 두 번 생각하게 되고, 택시 한 번 타려다가 그냥 버스 타고 에어컨 켜려다가 선풍기로 버티고. 이게 여러분이 낭비해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생활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에 에너지 가격이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이 두 가지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거나 국제 유가가 오르거나 달러가 강해지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 생활비로 떨어집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 이란은 세계 원유 생산량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을 사실상 통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면 원유 수송이 막힙니다. 원유 수송이 막히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가격이 폭등하면 한국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현실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만 올라도 한국 소비자 물가 전반에 연쇄 파급이 옵니다. 버스비, 전기요금, 식료품 가격, 배달비까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삽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철강. 이게 잘 팔려야 기업이 돌아가고, 기업이 돌아가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 자식들 먹고 삽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면서 중동 전체 긴장이 높아지면 그 지역 수출이 막히는 건 물론이고, 중동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의 구매력도 떨어집니다. 연쇄 효과입니다. 한국 기업 매출이 줄고,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고, 환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제 불안이 높아지면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립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가 약해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누가 가장 먼저 고통을 느끼느냐?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 은퇴 후 저축 써가며 생활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수입이 고정된 분들은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 소득이 깎이는 것과 같으니까요. 지금 느끼시는 그 생활비 부담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밀려오는 파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상황에서 쉽게 말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버텨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딜레마를 이해하려면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한국 외교의 기본 방식은 오래전부터 줄타기 외교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중동 나라들과도 경제적 관계를 끊지 않는 방식입니다. 미국 눈치를 봐야 하고, 중국 눈치도 봐야 하고, 중동 산유국 눈치도 봐야 하는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대단한 겁니다. 한국보다 작은 나라들은 이 줄타기를 못 버텨서 한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치열한 협상과 외교를 통해 이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박정희 시대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방식은 달라도 기본 틀은 같았습니다. 미국과 동맹, 나머지와도 실리. 이란과의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이란과 오랜 경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중동 건설 시장, 이란산 원유 수입, 이란 수출. 미국이 이란 제재를 강화할 때마다 한국은 예외 조항을 받아내거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실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한미 동맹이 탄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한국의 이란 관계 유지를 어느 정도 눈감아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숨기고 있는 딜레마의 실체. 자, 이제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미 일기 때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제거한 전례가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란에 대해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개발 완전 포기, 중동 무장세력 지원 중단, 미국 동맹국에 대한 위협 중단. 이란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딜레마, 미국 편에 서면 이란이 막힌다.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거나 초강경 제재를 가하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이란과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이란과의 경제 관계가 끊깁니다. 중동 건설, 원유 관련 협력이 막힙니다. 그리고 이란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적이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면 이란발 리스크가 커집니다. 두 번째 딜레마, 이란 편에 서면 미국이 등을 돌린다. 그렇다고 이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갑니다. 트럼프는 동맹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 무역 제재, 반도체 수출 통제. 미국이 마음먹으면 한국을 옥죄 수 있는 카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세 번째 딜레마, 아무것도 안 하면 국내 경제가 흔들린다. 줄타기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제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수출이 줄고 생활비가 올라갑니다. 결정을 미룰수록 피해는 서민이 먼저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3갈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을 말해도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노골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면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 굴욕 외교라고 공격합니다.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보수 진영에서 반미 외교라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무것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국가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 그 혼란은 결국 시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환율이 오르고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주가가 흔들리고 그 피해는 노후 자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넣어 놓으신 분들께 고스란히 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한미 공조, 외교적 해법 이런 말 들을 때마다 그 뒤에 이런 딜레마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만 바라볼 순 없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멍하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가 있습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 자산을 일부 갖고 있으십시오.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전체 자산의 1020% 정도 달러나 달러 연동 자산, 달러 예금, 미국 국채 ETF 등을 갖고 있으면 원화 약세 시 방어막이 됩니다. 환율이 오를 때 달러 자산은 같이 올라가니까요. 은행 창구에 가셔서 달러 예금하고 싶다고 하시면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비용을 지금 점검하십시오.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비가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지금 생활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오래된 가전제품 교체 계획, 대중교통 이용 패턴 점검, 난방비 절약법 등을 지금 미리 준비해두면 가격이 오를 때 덜 당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당한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세 번째, 국제 뉴스를 생활 경제로 연결해서 보십시오. 중동 뉴스가 나오면 먼 나라 얘기로 넘기지 마시고 이게 내 기름값에 어떤 영향을 주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습관 하나가 여러분 노후 자금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뉴스 리터러시, 쉽게 말하면 뉴스를 내 생활로 연결해서 읽는 능력이 지금 시대에는 생존 능력입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 뉴스가 내 장바구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 줄만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6. 아우트로 멘트. 오늘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여러분은 주변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들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뉴스에서 외교, 제재, 동맹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내 삶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이 나라를 실제로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버티고 모르는 사람은 당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차이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드렸으면 합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뭔지 한 가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물가인지 노후 자금인지 자식 취업인지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다 읽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 관세 전쟁, 한국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